할머니와 떠나는 여행 소개해드립니다. 네, 온라인 콘텐츠 만드는 분입니다. 우리 유상우 씨가 나오셔서 할머니와 떠났던 여행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든이 훌쩍 넘은 할머니와 여행은 물론 다양한 추억을 기록하며 국내와 해외까지 누비며 지금 9년째 이 추억을 갱신하고 있는 유상우라고 합니다. 야. 갱신. 와, 지금 와, 커플룩까지 차려입고. 야, 아니, 지금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내년에 네. 아흔을 바라보시는 8학년 9반 89입니다. 지금 그러면 할머니가 80살 때부터 여행을 같이 하셨구나. 와, 네, 맞습니다. 아니,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다. 이렇게 손주가 여든 넘은 할머니를 모시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정말 가분하게도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며 대단하다. 어떻게 할머니랑 그렇게 사이좋게 여행을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그래서 할머니와 여행을 다니게 된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할머니와 이렇게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대단한 이유가 근데 사실 진짜 어리잖아요, 이 친구.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할머니 모시고 가족 여행은 떠나도 단둘이라는 건 힘들잖아요. 특히 젊은 총각은 친구들이랑 한참 놀 때고 아니면 애인이랑 다녀야지. 할머니?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맞는 말씀인 게 근데 또 네. 제 20대를 돌아보면 네. 충분히 연애나 친구 관계 서운하지 않게 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제가 이거 할머니와 이렇게 유대가 깊은 이유는 이제 어릴 적 부모님께서 이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많이 돌봐주시기도 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네, 그 덕분에 이제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 아낌없는 사랑. 마치 이제 식사를 하면 항상 고봉밥이 올려져 있듯이.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나왔다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네, 그 정도로 할머니께서 정말 잘 먹여서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꼭 커서 성이 돼서 호강시켜드려야겠다라는 말을 항상 노래 부르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할머니?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할머니의 팔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군인 월급이 지금보다 많이 낮았고 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술 담배를 아예 안 해서 그래서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적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이 적금을 깨서 할머니에게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선물을 해드리면 정말 만족해 하실까? 네. 처음 이제 떠오른 이제 선물이 바로 지팡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살짝 과장해서 할머니는 이제 공중제비를 마치 도실만큼 정말 정정하셨거든요. 건강하셨구나. 네, 정말 건강하셨고 그래서 지팡이를 드린다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그렇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지? 이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딱 머리를 스친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행. 여행. 네.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쌓는 게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정기 휴가를 써서 단둘이 이제 제주도 여행을 과감하게 계획하게 됩니다. 제주도로 가셨군요. 네. 아니 근데 어르신 모시고 비행기 타고 걸어서 막 돌아다니시려면은 주변에서 걱정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제가 그때 군인 신분이었고 처음에 이제 할머니랑 이렇게 제주도 떠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정말 걱정을 많이 저 하셨어요. 같아도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가 네 체력을 어떻게 따라갈 것 그러니까. 같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저도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만약에 할머니 모시고 이렇게 가다가 다치면 어쩌지? 만약에 편찮으시면 어쩌지?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당연히 했었죠. 네. 근데 그런데 막상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보니 네. 제 걱정과는 다르게 반대로 너무 좋아하시고 그 누구보다 네. 여행을 잘 즐기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지나가는 어르신 눈 마주치면 나 김해에서 왔어. 나 80살이야. 너 팔순섬 정말 요성격 정말 할머니 뭐랄까 성격이구나. MBTI가 뭐 이거 해보지 않아도 할머니는 무조건 외향인이다. 네. 그런 게 딱 느껴졌어요. 사진에서도 딱 보이시네요. 네, 너무 그때거든요. 즐거워하시네. 마치 놀이공원에 처음 온 아이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제
야,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여든이 될 때까지 이 국내 여행을 하면서 이 작은 감동을 못 누렸다는 게 정말 안쓰럽다라는 여행을 안 생각을 하셨었구나. 하게 되면서 지금의 제 20대와 이게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할머니와 이제 가능하면은 좀 시간을 많이 이게 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할머니 세대는 워낙 여행이 익숙치 않은 세대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손주가 모든 걸 계획해가지고 딱 떠난다니 할머니도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게 뭐 6.25 전쟁, 뭐 보릿고개, IMF 정말 힘든 시기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건너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극복하고 오셨잖아요. 그쵸. 그 누구보다 힘들게 살아오신 거를 옆에서 봐왔어요. 특히 저희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80년 평생을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오로지 할머니만의 행복으로 좀 가득 찬 하루를 좀 선물해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저녁 후에 본격적으로 할머니랑 시간을 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땐 주로 어떻게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타지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주말에 이렇게 한 번씩 내려와서 처음에는 카페 가거나 공원 가거나 식사를 먹으면서 소소하게. 네, 서로에 대해서 곳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그렇게 이제 휴학을 하고 졸업을 할 때 본격적으로 할머니랑 이게 주기적으로 좀 여행을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두 번 다녀온 게 아니구나.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네, 보이네요. 뭐예요? 지도를 샀어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이 일회성 여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녀온 여행지를 이렇게 직접 색칠하면서 할머니에게 성취감을 좀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꽤 많이 다녔네. 밑에 지방 다 색칠돼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김해에 사는데 김해 주변에는 이렇게 많이 다녔던 것 네. 같아요. 어머나. 네, 그렇게 세상에. 그래서 이제 지도랑 이렇게 큰 지도랑 이게 형광펜을 구매해서 이제 이렇게 할머니에게 할머니 우리가 다녀온 거 할머니가 직접 색칠해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미션을 드렸는데 이제 지도가 점점 채워질수록 할머니도 정말 재밌어하시고 뿌듯해하셨어요. 네. 네. 아유 근데 이렇게 9년 동안 다니시면은 이제 솔직히 힘들 때 있었죠. 솔직히. 있었죠. 그쵸? 있었지, 네. 있었어. 왜 없다고 하면 없었겠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이제 보면 또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막 체력적으로 힘든 건 되게 즐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공감하실 텐데 바로 코로나가 이제 발병했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니 오히려 여행을 못 가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이게 다들 힘들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동이 통제되고 네. 지금까지 이래 함께한 여행 사진을 이제 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서 우리가 옛날에 다녀왔던 사진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때 정말 좋았지. 이렇게 코로나가 올 줄 알았으면 그때 한 번 더 갈 걸.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한 게 이 코로나가 끝나면 꼭 다시 한번 할머니 건강하실 때 이렇게 해외여행 한 번 더 추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그때는 당연히 누구나 조심하셨어야 될 맞아요. 텐데. 네. 조심하셔야죠. 연세 그래서 뭐 있으시니. 그 당시에 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집 밖에 마트 가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였고 이러다 보니까 심각할 때는 그렇게 이제 집에만 있는 생활이 엄청 길어졌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컴퓨터를 하면서 시간을 잘 때울 수 있는데 할머니께서는 이동 반경이 너무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할머니께서 방금 했던 말을 또 하시고 내가 분명히 1분 전에 이야기했던 말을 또 까먹으시고 근데 이게 단순히 건망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연세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2021년에 치매 안심센터 가까운 이제 치매 안심센터로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근데 이제 결과를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서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 물론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 단계였습니다. 할머니랑 각별한 사이인데 그 치매 초기 단계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좀 충격이 컸겠어요. 아니 처음에는 안 네. 믿겨졌겠는데요. 처음에 진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할머니에게 그런 병이 일어날 거라는 저는 상상조차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서울로 이렇게 뭔가 취직이 확정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순위. 물론 취업도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괜찮은 자리였지만 할머니와 이렇게 시간을 더 보내지 않으면 훗날
나중에라도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어머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 옆에서 어머니가 학원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새벽에 수영 강사로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교대로 할머니랑 시간을 보내려고 되게 아이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들도 하기 힘든 걸지랑인데 맞아, 진짜 맞아. 어려운 아유. 결정하셨네. 그만큼 받았으니까. 아유. 대단하다. 네, 아무튼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로는 치매에 가장 좋은 게 뭐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뭐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관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관심.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이젠 제가 그걸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할머니에게 관심을 드렸는데 조금 힙하게. 자,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취감. 바로 그 성취감을 선물하는 겁니다. 네. 저의 20대를 이제 돌아보면은 이제 항상 목표가 있었고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크고 작은 성취감을 지금도 제 삶의 그 원동력으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큰 도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성취감의 재미를 할머니에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고 그 후로 할머니와 함께하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어요. 자, 이거를 할머니의 할에 버킷리스트를 더해가지고 할킷리스트라고 하는데 할킷리스트. 아, 지금 조그만 들고 수첩에다가. 아 하나하나 뭐 써놨구나. 뭐뭐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보이시나요? 달성한 건 지우고. 맞아요. 오. 처음엔 정말 소소한 것들, 뭐 공원 산책, 미용실 가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네일샵 가기도 네일샵 있고. 다녀오셨어요? 네일샵 다녀와서 최근 네. 서울에서 한번 했었어요. 아. 야구장 데이트도 했구나. 네. 글램핑도 체험하시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를 하나씩 달성할 때마다 할머니께서 직접 체크하시고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킷리스트 덕분에 이 생동감 넘치는 하루를 선물해 드릴 수 있었고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 치매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진행이 안 됐구나. 네. 그래서 코로나도 끝나면서 그렇게 할머니와 두 번째 해외여행지 방콕으로 떠났는데 방콕. 네, 할머니에게 어느 곳이 가장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마다 다르지만 방콕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방콕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할머니께서 원래 저에게 막 와서 사랑한다 이런 표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려고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좋은데 구경시켜줘서 참 고맙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울림이 되게 크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방콕 그쵸. 가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영상 네네. 한번 보고 아, 오시죠. 방콕 여행 영상. 네. 비행기다. 방콕. I want to rent car costume. 전통어 체험을 하신 모양이네요. 아이고. 치셨어. 예. Oh, really? Oh, touch. 아유, 할머니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다 갖다 팔았대. 여기 끝나고 배 타러 가겠습니다. 조심 조심. 나이스. 배 타러 가시고. 야, 할머니 빨간 바지 봐요. 빨간 바지에 선글라스 끼시고. 게레시장 가면 각설이들이 춤추잖아요. 여긴 약간 그런 컨셉의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가는데도 다 모시고 가고. 네, 맞아요. 어머나. 이번 방콕 여행이 얼마 어때요? 네. 아유, 세상에. 태국 음식 맛있죠. 사실 이번 방콕 여행이 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가 조금 도전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문화를 즐기는지 할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런 코스로 제가 대접을 해드렸는데 너무 잘 즐기시고 네. 네, 오히려 젊은 친구들보다 더 잘 놀았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네. 저렇게 친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아니 연인 근데 같아. 여행이라는 게 친한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도 꼭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데 혹시 할머니랑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막 이제 아유 할머니랑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싸운 적은 없고 아, 예. 그러다 말다툼 정도는 해봤어요. 왜냐면 음식 때문에 되게 말다툼이 많았었는데 왜냐면 할머니께서 생각보다 입맛이 많이 까다로우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까다로우셔요. 맞아요. 까다로우셔요. 그래서 이제는 할머니랑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한정식 위주로 다니고 아, 현지, 현지 왜? 한정식. 돌고 돌아 한정식이었던 게 한정식은 반찬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예. 할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이 무조건 3-4개는 있으시거든요. 아. 그러면 조용히 이제 맛있다고 드시고 저도 육류를 좋아해서 이렇게 고기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걸 먹다 보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음식 갈등 중요하죠. 또. 그치. 아, 네. 이거 꿀팁이다. 근데 진짜 할머니랑 여행 갈 때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그러게요. 있습니다. 오. 네, 제가 조금 준비해 왔는데 이제
부모님보다 조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체력적으로 훨씬 힘들어해서 당연한 말이죠. 그쵸. 네. 근데 만약 친구와 가듯이 이렇게 코스를 짜버리면 서로 지쳐요. 그래서 가족과 여행을 할 때는 욕심을 좀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 여행을 왔어요. 서울에 오면 여기도 하프리고 여기도 가보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그렇지만 어르신을 모시고 근데 할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여행 계획을 짜버리면 할머니는 무조건 몸살이 나세요. 직접 제가 겪은 시행착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를 좀 깊게 천천히 바라보는 게 정말 현명하다. 그렇게 네,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께서는 또 손주들이나 이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여행을 모시고 가면은 피곤하거나 힘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그래,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괜찮다고만.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잘 캐치해야 돼요. 표정이나 이런 걸음걸이에 다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급하게 가지 말고 계속 물어봐요. 할머니 잠깐 쉬다 갈까요? 뭐 그러면은 그래 좀 쉬다 가자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특히 완전 여름이나 특히 겨울 같은 날 그런 날은 웬만하면은 가급적이면 여행을 좀 피해 주시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사고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할머니 체력을 배려해서 속마음을 알아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항상 할머니랑 여행을 할 때 들고 다니는 키트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냐면 배려 감사 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할머니랑 이렇게 여행을 함께 다니면 이제 정말 배려를 많이 받거든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많구나. 분들도 정말 많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에게 이 배려가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 배려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받는 분들도 이 과자 할머니가 좋아하는 간식을 이렇게 넣었는데 정말 좋아하시고 과자구나. 네. 과자랑 간식을 담아서 고맙다는 표현을 이런 하시는구나. 식으로. 마음 씀씀이가 대단하네요.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요. 예. 이런 손주 없어요. 사실 할머니 집에서 보고 계실 텐데 할머니한테 영상 편지 한 말씀. 네. 아유 눈에 쌈 날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또 TV 나왔습니다. 참 할머니랑 이렇게 함께한 추억을 이렇게 꾸준히 기록했을 뿐인데 참 너무 좋은 세상에 살아서 참 과분한 관심을 받는 요즘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내도 저는 지금도 성장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음을 좀 많이 느껴요. 마음 같아서는 제 젊음을 조금 나눠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도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그 말처럼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소중한 1분 1초를 절대 헛되이 쓰지 않고 네. 할머니 건강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열심히 보조할 테니 만수무강 무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네, 세상에 이런 손주 없습니다. 네. 질문이 왔는데 저는 가족들과 여행만 가면 싸웁니다. 할머니와 여행을 다니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게 참 대단한데 우리 상우 씨처럼 여행 가서 가족과 안 싸울 방법이 좀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안 싸울 방법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를 내려놔야 합니다. 나를 네. 내려놓자. 할머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여행 갈 때 뭐 예를 들면은 한 군데를 이 지역에 여러 군데를 가고 싶지만 한 군데를 가면서 좀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여행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여행 갔을 때 상우야 국이 짜다. 김치 없나?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돈 주고 왜 하노?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여행 가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은 벌금. 그러면은 정말 화가 나는 순간에 마치 게임을 하듯이 그렇게 서로 풀어낼 수 신경 있기 써서. 때문에. 엄마 만 그러네. 원, 5만 원. 네. 그래서 엄마 그 얘기했으니까 10,000원. 이렇게 유도리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교수님 꿀팁이. 이렇게 할머니와 손자가 행복한 여행이 가능한 건 진즉에 돈독한 관계가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많이 네.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그치. 또 그 사랑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우. 보기 너무 좋네요. 근데 여기는 쌓아놓은 거고 이제부터 쌓으면은 저희도 될까요?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고 그래. 야, 그래.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해봅시다. 나도 손주랑 여행 다니려면 손주가 한 2, 3년 내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네, 된다는 안 거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여행 이야기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